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당첨대 최대 26억 로또 강남 무순위 청약. 자,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26일 날 강남의 개포동이죠.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공고를 냈어요. 21일에 공고가 나왔고 26일에 무순위 청약을 받아요. 잠깐 내용을 보면 전용 34제곱미터, 전용 5구제곱미터, 25평, 132제곱미터, 이거 한 38평 되려나요? 세 가구가 나왔네요. 그죠? 분양가가 34가 6억 7천, 59가 13억 2천. 자, 얼마 전에, 자이죠? 자이가 17억인가 그랬죠? 자, 그때보다도 싸네요. 그죠? 자, 132제곱미터가 22억 6천만 원이에요. 자, 얼마 차익이 나나 보시죠. 자,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4년 전이니까 최초 분양 때와 같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분양가를 주는 거예요. 4년 전 분양가를 주는 거니까 상당한 시세 차익이 나는데 최근 거래를 보니까 12월에 5제곱미터가 22억, 한 22억 정도, 조금 더 떨어져도 한 21억 정도는 거래되겠죠. 그죠? 아니면 20억에도 한 7억 떨어지네요. 그죠? 전용 132제곱미터가 49억. 아까 얼마였나요? 22억이니까 한 26억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당첨받으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에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4년 전에 분양한 가격에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폭등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중산층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커다란 암초를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전세 살고, 나는 전세 살겠다. 나는 그냥 내가 하나 집 가지고 있는 거 구축해서 새로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구주택에 살다가 다 새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도 받아야죠. 그런데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오르는 정도가 연 10%가 넘어, 연 15%, 16% 나오고 있단 말이야. 제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할게요. 지금 부산, 광역시, 서울,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 자체로 가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고,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한 것을 우리가 이 줍줍에서 나온 걸 보고 알고 있고, 이건 줍줍에서 나오면은 팔자를 고칠 정도로의 어떤 시세 차익을 현재 주고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에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가지고 그 집을 살고 구축을 팔아서 사는 게 아니라 구축을 팔고 거기다가 대출을 더 얹혀서 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빚이 1,886조 원, 역대 최대. 작년 4분기에 주담대가 15조가 늘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의지가 하나도 없어. 특례보금자리,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요것도 약발이 안 먹히면 또 내놓겠죠. 그죠?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을 부양을 하려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그걸 정부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계속 그 부채 경제로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부채 경제로. 자,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겠는데, 영통자이가 오늘 밤에 나오는데, 어제 특별 공급에서 다 완판은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최악의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았어. 어제 봤을 때는. 근데 오늘을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뜨거울 것 같지는 않아. 한 3대1 이하. 높아야 5대1 이하. 어느 정도 미계약분이
한 3, 40%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주주에서 어떻게 소화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그 아파트를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냐면, 지금 9억의 수원에서 9억 이하에 분양을 했는데, 입지가 꽤 좋다는 지역에서 분양을 했는데, 미계약분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분양했는데, 미계약분이 뭐 한 30몇 프로, 뭐 한 40% 이상 나왔거든요. 반 이상 나왔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이제 영통자리가 잘 돼가지고 잘 팔렸어. 그러면 그 아파트도 싹을 다 팔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걸 뭐 이제 투자자가 사건, 실수요가 사건, 그거에 나중에 입주할 때 프리미엄 붙든 안 붙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분양가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앞으로의 분양가도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또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구축이 떨어지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신축이 안 떨어지고 분양가가 안 떨어지고 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유지한다 보면 신축과 구축의 갭이 크게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사실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물가라니까. 물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시원찮게 올렸어. 그죠? 미국처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 3.75인데 한 5% 심지어는 5% 후반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물가가 잡혔지. 그죠? 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부도날 기업들 싸그리 부도났지. 그죠? 건설사들 싸그리 부도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자,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물가 폭등의 역풍을 받고, 분양가 폭등의 역풍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이런 고분양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내일 영통자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물가 폭등,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이 분양가의 추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다룰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준점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 늦춰질 수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가 막 바뀌는 거야. 분양가가 수원에서 11억, 9억, 10억, 9억은 그렇다 치고 10억, 11억 나와버리면 그것도 무슨 광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버리면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2030에게는 대안이 되는 도시거든요. 그죠? 서울에 못 사니까. 그죠? 대안이 되는 도시고 또 거기에 직장도 많고 자, 그렇게 되면, 젊은 애들이 결혼을 다 포기해. 그죠? 다 포기한다. 자, 이게, 이 얘기를 참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부가, 너무 자율시장 경제에 맡겨버리니까,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공공택지를 더 수용을 해서 인근에 예를 들어 수원의 집값이 저렇게 비싸다 그러면은 수원 인근에 빈 땅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면 그 땅을 수용해서 신도시를 때려버려야 된다고.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진다고 했으면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미래의 그 수요를 흡수를 해버려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어요. 근데 정부가 용인 어디에다가 한다 했는데 어디 저기 구석에다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한다 보니까 이 약발이 먹히질 않더라고. 그죠? 대규모로 더 때려버려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억짜리 분양해? 안 받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어떡하겠어. 자기들이 홀값에 팔든지 그죠? 세일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저쪽에서 한 5억대 6억대 분양하면 그걸 미쳤다고 그걸 받겠어요? 정부의 역할이 그건데 정부가
민간 시장의 공급을 죽이지 않으려고 민간 시장 위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 공공택지에 대한 신규 공급을 좀 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이게 정부에서 이 기사를 흘린 거니까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겠죠.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여론의 추이를 들으려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의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농지 규제 완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우리 국토에 관한 얘기고, 우리 도시, 서울 수도권 외에 도시 전반에 관한 이야기야. 이게 지금 규제가 어떻게 풀릴 건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자, 정부가 조만간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대폭 해제하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야. 그죠? 우리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절대 농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해제를 못 해줘. 만약에 이제 그 농업진흥지역을 예전 같았으면 해제하면 그 대체제를 만들었다고. 그 대체제가 있을 때 그걸 해제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겠다. 자, 이거 뭐 사실은 얼뜻 보면은 이게 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득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지방에 산다고 땅 많은 사람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지방에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기득권들을 위한 거죠. 기득권들을. 자, 개발 제한구역에서 땅이 풀리면 뭐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 그죠? 몇십 배 올라가는 거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면 이것도 몇십 배 올라가는 거야. 5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왜 이러는지를 일단 겉과 속을 조금 알아야 돼. 겉과 속을. 여러분들 그린벨트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런 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렇게 국토를 아름답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한 거야. 개발 제한국을. 그래서 그린벨트 규제안에는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 2015년 5월 이후에 처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 번씩 풀어준다는 거야. 아무래도 보수 정권들에는 지주들이 많으니까, 땅 지주들이 많으니까, 그죠? 2015년 5월 이후에 9년 만이다라는 거야. 자, 지방의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거야. 그린벨트 풀어줘서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 자, 말은 맞죠?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자라는 취지야. 자, 지방에 땅이 없나요? 땅이 없어? 지방에 땅 많아요, 여러분들. 굳이 그린벨트 안 풀어도 되고, 그죠? 농업진흥지역을 안 풀어도 지방에 땅은 많아. 자,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지역을 푼다는 건 뭐겠어요? 다른 땅이 비싸니까, 그죠? 일반 계획관리 지역, 그런 지역은 비싸니까, 이런 땅을 풀면 이런 땅은 좀 올라가더라도 비교에 상대적으로 싸잖아.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좋을 거 아니야. 자, 그런 취지로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풀어주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큰 효과는 없죠. 그죠? 뭐 일반 공장들이 내려올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대기업의 큰 공장들이 내려오고 그런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지방에 세금이 나와야 그 지방에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소멸하는 도시에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다리도 못 고치는 거야. 무너진 다리도 못 고치고 무너진 도로도 못 고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SOC의 디스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못 고치는 거야. 그냥 폐쇄야, 폐쇄. 다리 무너졌어? 거기 폐쇄.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야. 어? 거기다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몇십억짜리 다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 그죠? 하루에 몇 명 안 다니는, 몇십 명 안 다니는 다리에 다리를, 거기다 예산을 쏟아부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기업들 내려가고 사람들 고용하고 돌아가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어쩔 수 없는 취지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남용했을 때가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자,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 방안이 알려지겠다. 자, 작년에 우리 세종에서도 세종이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이 많거든요. 저희 부동산에서도 그런 땅들을 좀 사준 게 있는데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사고 싶어 산 거예요. 샀는데 그런 지역도 풀어지면 그분들은 대박 터지는 거야. 대박 터지는 거야. 자, 보시죠.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자, 그런 지역을 이제 풀어줘서 첨단 국가 산업단지 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겠다. 자, 정부는 지난해 3월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할 당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주고 이제 기초법이잖아요. 기초법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린벨트 푸는 권한을 지자체한테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예를 들어 절대 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농지나 그린벨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땅에다가 산업단지 유치할 테니까 그 땅을 수용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겠죠. 그죠? 말 그대로 이런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보다 무조건 풀어주면 그 사람 땅값만 올라가잖아.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지자체가 지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방식이 조금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자, 지난해 7월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대거 넘기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죠? 지자체가 넘기고 있어요, 지금. 자, 수도권 이외에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최대, 이게 이제 예전엔 장관이 해제하고 그랬거든요. 이걸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야.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최대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3배 이상 늘려줬어요.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거 이제 발표가 이제 곧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이번 방안에는 국책 공공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자, 이게 전제가 있어요. 국책 공공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1, 2등급. 여러분, 환경평가 1, 2등급이면 이건 완전히 절대 보존지역이야. 야, 이거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우리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자연 보존인 차원에서는 환경평가 1, 2등급은 건드리면 1등급, 2등급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1등급 핵심 지역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당길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존 가치가 큰 1, 2등급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기 계룡산에 아주 저기 자연보호지역이야. 그런 지역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계룡산은 국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산인데 완전히 절대 보전 지역이야. 근데 그런 지역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 그죠? 그 지방 소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출산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휴전선을 지킬 군대도 없어.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시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출산위원장을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좋은 이야기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출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여성부라는 걸 없애버리고 차라리 저출산 대책 장관 뭐 그런 걸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인구 정책 추진하는 장관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여성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게 문제야. 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문제는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 지자체들이 요구했는데 이걸 또 남용하는 또 지자체장이 또 있을 거야. 그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겠다. 그죠? 이건 현재 국토 면적의 약 8%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농업 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농지죠. 자, 이것도 이제 풀어주겠다. 자, 그래서 현재 규제로 방치되어 있던 농지는 주거나 상업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거 지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아파트를 싼 가격에 또 공급하면 또 싼 아파트가 분양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자, 2020년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4년 전인 2018년보다 약 6.5% 감소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좀 당연한 얘기고요.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농지를 묶인 땅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길을 터주겠다. 그죠? 자,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사질 사람도 없다 이거죠. 농사질 없으니까 농사질 수 있는 땅도 없고 그 땅을 오히려 개발을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를 더 공급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방을 살려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 같아요. 자, 앞으로 나올 정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